윤종신 씨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대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볍게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신 씨는 특히나 시즌1에서 우승을 했던 포르테 디 콰트로와 함께 월간 윤종신에서 또 작업을 하셨잖아요. 2017년 3월호에 마지막 순간이라는 곡을 발표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윤종신 씨만이 좀 멋있는 포즈 하나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출연진 여러분과의 멋진 케미스트리 기대하겠습니다. 윤종신 씨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모실 분은 뮤지션들도 어떤 뮤지션을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분의 이름이 빠지질 않습니다. 뮤지션들의 뮤지션 윤상 씨 모시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영상에서 보셨던 이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역시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앙 봐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참 카메라가 많이 왔네요. 특히 시즌1에서는 이 형님 리더십을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 시즌2에서도 그런 따뜻한 모습 기대를 하겠습니다. 윤상 씨도 혹시 뭐 포즈 하나 저희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윤상 씨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실 분, 이분이 정말 미소를 지을 땐 한없이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또 이분이 이 지휘봉을 잡는 순간 모습이 180도 바뀌십니다. 국내 섭외 1순위의 스타 음악 감독 김문정 씨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주 멋진 의상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1에서 정말 이 출연자들의 재능, 숨겨진 재능을 쏙쏙 뽑아내는 정말 그 놀라운 마력을 선보여 주셨던 김문정 감독님인데요. 마지막 포즈는 그 우아한 인사였나요? 고맙습니다. 김문정 감독님 만나보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들 정말 제가 이분과 함께 시즌1 때 갈라쇼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였던 여성 팬들의 눈빛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 씨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대 중앙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시선을 살짝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즌1에서 출연진들에게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란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2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카리스마인가요? 먼저 어떻습니까? 마이클 리 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은 동굴 목소리, 목욕탕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오페라에서는 정말 단연 돋보이는 아주 중후한 멋진 낮은 음색, 베이스 음을 들려주시는 세계적인 베이스 성악가 손혜수 씨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대 위에 표시를 해뒀는데요. 조명이 가장 잘 비치는 곳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척척 시선을 옮겨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손혜수 씨 많이 보여주실 수 있는 멋진 포즈 하나
늘 방송이 되면 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올라가시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손혜수 씨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분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연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요정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로 불리는 분입니다. 바다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요정에서 디바라고 했지만 여전히 사뿐사뿐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다씨는 특히나 시즌1에서 이 출연자들에게 넘치는 애정으로 아주 독특한 별명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또 특이하고도 멋진 별명을 창조해내실지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씨, 개인 컷에 데미를 장식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멋있는 포즈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시간 이번 8월 11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네, 잠시 무대 위에 계시면요. 저희 출연진 모두 프로듀서 6분 모두 모시고 단체 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종신 씨, 윤상 씨, 김문정 씨, 마이클 리 씨, 손혜수 씨, 그리고 바다 씨 6분 함께 모시고 팬텀싱어 2의 프로듀서 여러분 6분을 모시고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워낙 우리 음악계에서 네로라 하는 6분이 모이셨기 때문에 음악적인 약간의 이견은 보이셨지만 이 6분의 의견이 뭉쳐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멋졌는데요. 자, 이제 시즌2에서 여러분께서 또 활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즌2의 대박을 여러분 모두 기원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아까 바다씨께서 마지막 포즈로 팬텀싱어2로 오세요라고 하셨는데 대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짧고 굵게 여러분의 화이팅 포즈를 한 번씩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선은 왼쪽 한 번, 가운데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여러분 멋지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가운데 가겠습니다. 가운데에서는 화이팅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시선 옮겨주시고요. 단전에 있는 모든 기운을 다 담아서 마지막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팬텀싱어2를 이끌어가 주실 우리 멋진 프로듀서 6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7분이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압도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몰입감을 좀 느끼게 하는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팬텀싱어의 연출을 맡고 계신 김형중 PD께 이번 팬텀싱어2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팬텀싱어 연출 맡고 있는 김형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네, 저희 6분의 프로듀서들 모시고 다시 이 자리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팬텀싱어 시즌 1을 그래도 잘 했나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기자님들 여기 와주셔서
팬텀싱어 2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팬텀싱어 시즌 1의 우승팀 포르테디 콰트로를 포함한 인기연상 그리고 또 흉스프레소 세 팀 12분의 파이널리스트들이 또 그 외에 많은 출연자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한 장르를 많은 부분 수면 위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 지금도 굉장히 뼛속 깊이 갖고 있고요. 시즌2 더 잘해보려고 계속 열심히 어제도 그제도 밤을 새서 노력 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밤을 샜다는 얘기에 왜 이렇게 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열과 상을 다해서 여러분께 내일 첫 방송, 첫 선을 보이기 위해서 이 제작진과 출연진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밤 9시에 JTBC를 통해서 팬텀싱어 두 번째 시즌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윤종신 씨께 마이크를 넘겨서요. 이번 팬텀싱어 2에 대한 기대 또 여러 가지 각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팬텀싱어2의 프로듀서를 맡은 윤종신입니다. 작년에 처음 제작 발표할 때 굉장히 우려도 많으셨고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또 오디션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김영중 PD하고 저하고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그게 좀 만들어지고 또 흔히 얘기하는 가요계에서 어떤 타겟들 또 어떤 층의 분들이 유입이 된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뿌듯한 마음이고요. 예, 그래서 또 많은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팬텀싱어 크로스오버 음악에 또 새롭게 곡을 쓰고 있고 창작자들이 모이고 있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조그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시즌2 팬텀싱어2가 더 성공해서 확실하게 좀 자리 잡는 그런 팬텀싱어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윤상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먼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팬텀싱어의 프로듀서 역을 맡고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6분의 프로듀서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는 이런 경연 프로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자기 생각이 이렇게 피 튀기게 뭔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출연자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는 저도 몇몇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만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 제대로 못한 게 집에 오면 후회되고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줄 걸. 왜냐면 그만큼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한번 꿈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공부하신 분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대답 하나에도 제가 평소 때 느끼지 못했던 무게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잘 듣는 역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훌륭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지만 팬텀싱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딱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먼저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권태은이라는 음악 감독은 정말 수준 높은 곡들을 참가자들이 선곡을 할 때 그들의 노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연주자들도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연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사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회 때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가 만족하기 위해서 최동훈 사운드 엔지니어도 그 어느 때보다 팬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믹스다운이라든지 마스터링에 대한 것도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2에서는 물론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지만 음악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그런 분들의 노력도 좀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문정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음악 감독 김문정입니다. 작년에 제작 발표회라는 형식도 잘 모르고 어리버리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저한테 이 포토타임은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쨌든 변함없이 6분과 또 제작진들과 같이 다시 시즌2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시즌1이 잘 됐기 때문에 시즌2에서 또 좋은 또 참가자들과 많은 음악적 또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처음에 선곡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대중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들을 좀 선별해야지 않나 초반에 그런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음악과 또 참가자들이 선택하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선택하여 선곡하는 음악들이 또 우리 시청자들 또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느끼고 저희 숨겨져 있는 팬텀 넘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시각을 좀 제공할 수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들이 또 화음을 이루어서 선사했다는 음악적인 감동이 시즌2에서도 여러분한테 계속 사랑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이클 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마이클입니다. It is truly such an honor for me to be here again with all of you. 정말 또 다시 팬텀 싱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You all get to hear my English again, which I think I don't know if it's stressful or if it's exciting for you, but truly for me, it's an exciting opportunity to do again what we all enjoyed so much last year. 정말 이 멋진 프로듀서들이랑 같이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작년에 우리 팬텀 싱어 뭐인지 몰라서 we didn't know what Phantom Singer was. So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But 이렇게 너무 잘 돼서 너무 멋지게 우리 JTBC 회사 너무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Truly. What I learned most through this process was how universal the language of music is. That even though I spoke English, even though the show is in Korean, there was so much emotion that was transferred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myself and the producers. And that, I think, is something that's incredibly special about this program. 우리 참가자들 다 다른 말로 노래 부르는데 한국말, 이탈리아 말, 프랑스 말, 영어. Even though they did that, we found a way to communicate. And so for me to be a part of this show as a non-native Korean, as a Kyopo, I think gives me a special opportunity to share this experience as somebody who's seeing something with foreign eyes. One of my favorite things from last year, 우리 팬텀 싱어 끝나고 나서 제가 미국 여행으로 갔어요. 거기서 우리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팬텀 싱어 봤는데요. 제일 재미있는 것은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팬텀 싱어 프로그램 좀 특별한 거 있어요. 그거 잘
몰라지만 그 X factor 같은 거. But I look forward to finding that new X factor this year. And so far, it seems like we have a very exciting season in front of us. 감사합니다. 네, 영어를 들으셔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실까라고 걱정도 하셨는데 마이클 씨께서 영어로도 또 우리말로도 아주 훌륭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시 팬텀싱어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 작년에 즐겁게 했었던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참 신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과연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것조차도 좀 불투명했는데 잘 돼서 아주 좋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건 바로 음악이라는 이 언어의 힘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합니다. 경계를 불문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음악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절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우리말로만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로 노래를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달받으셨던 감동은 똑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한국말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출연자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서 이번 시즌2에서는 또 어떤 또 보석 같은 잠재력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로 소감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다 씨의 목소리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가수에서 그리고 여성 솔로 보컬로서 그리고 뮤지컬계의 도전까지 살아있는 진정한 크로스오버 디바 바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시 정말 이렇게 시즌2에 팬텀싱어 시즌2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멋진 방송을 시즌 1을 한 뒤로는 이 자리가 더더욱 참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프로듀서 선배님들 함께 방송하면서 제가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녹화하는 내내 정말 물론 방송 모니터할 때도 정말 저랬구나 감동을 같이 하지만 녹화하면서도 출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윤종신 프로듀서님, 윤상 선배님, 감독님, 저희 모든 옆에 계신 정말 모든 선배님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또 심지어 출연하시는 분들한테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 지금까지 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꼭 경연 방송을 떠나서 그 어떤 방송에도 없었던 팬텀싱어만의 큰 매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심지어 음악을 하면서도 저희 이렇게 윤종신 선배님이 그 얘기 윤상 선배님 이런 노래가 있었어?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저도 정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한국의 최고의 프로듀서님들도 아직은 내가 이 노래 몰랐다니 하시는 그런 감동적인 수준의 정말 멋진 음악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크로스오버라는 장르 자체가 무척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또 어떤 특정 보통 심사하는 방송들도 보면 만약에 랩을 심사한다 그러면 다 래퍼분들이고 어떤 가요를 심사하면 다 가요 관계 보컬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심사위원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른 각 계층의 이렇게 다른 분야의 심사하시는 분들이 프로듀서로 계시니까 정말 색다른 분위기의 방송 분위기도 그렇고 기획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또 보는 평가 기준도 다 다르고 해서 더 재밌게 방송하고 또 그런 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크로스오버인 장르인 만큼 요즘에는 10대들이 보는 프로와 어른들이 보는 프로가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저희 저희 팬텀싱어 2가 왠지 팬텀싱어 1에 이어서 소문이 계속 잘 이렇게 나서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워낙에 선곡하는 곡들이나 곡을 들어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이게 마음이 환기가 되는 곡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작은 오해나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뭔가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화되고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송을 켜놓기만 해도 화목이 좀 이렇게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가족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녹화는 시작을 저희가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다면 정말 재미있게 녹화했는데요. 방송 내일 모레 밤에 금요일 밤에 꼭 봐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알 같이 프로그램 예고까지 바다씨께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수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악가 손혜수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 1을 할 때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오디션 프로라는 얘기도 그때 나왔었고,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고 흥이 있고 그런 민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10손가락이 들지 않게끔 그 나라만의 오페라, 그 나라만의 발성법이 있는 어떤 우리나라는 또 창이라는 그런 국악이 있잖아요. 그런 게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말 드문, 아주 그만큼 우리가 옛날 선조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고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게 발달돼 있었고 그랬었던 부분을 얘기했는데, 특히 이번 팬텀싱어 1을 통해서 또 저는 성악가의 한 명으로서 많은 성악가분들이 또 나오셨는데 이 목소리가 브라운관을 통해서 나올 때 뭔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도 있었는데, 너무나 다 그 또 발성적인 성악의 발성적인 거에 대해서 또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이 프로를 끌어가는 데서 제 후배들이 참 큰 역할들을 해줘서 제가 선배된 입장으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시즌 2도 마찬가지로 그런 화력뿐만이 아니고 같이 또 나오시는 뮤지컬 배우분들, 지금 팝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성악가 분들과 다 같이 또 화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서로 다른 분야, 저희들처럼 지금 다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프로듀싱을 하면서 힘을 합쳐서 하듯이 또 그 각 파트에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힐링되는 그런 노래, 뭔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리고 또 아름다운 노래들,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노래들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시즌2가 큰 성공을 거두기를 지금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작진과 출연진 여러분, 프로듀서 6분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이 팬텀 싱어를 향한 애정과 열의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윤상 씨께서 언급하셨던 시즌 1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더 많이,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더 멋진, 더 좋은 팬텀싱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밤 9시에 JTBC를 딱 켜시면 여러분께서 팬텀싱어 2 그리고 이 6분의 프로듀서분들의 멋진 활약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이하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마이클 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뮤지컬 배우 중에 조형균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조형균 씨가 이번에 그 로키 호러 쇼에서 마이클 리 씨랑 같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프로듀서시긴 하지만 어쨌든 심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어떻게 제가 말해도 돼요? 어떻게 우리 정근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 근데 네네네. 형준 씨랑 되게 친해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 로키 호러 쇼랑 같이 똑같은 역할도 했고 이번에도 그 헤드윅 역할도 같이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되게 친하고 뭐 비슷한 느낌도 있고 뭐 다른 느낌도 있고. But 솔직히 말하면 제가 뮤지컬 배우
라서 뮤지컬 배우들 나올 때 좀 어떻게 말해? 어렵지 않은데요. 좀 다르게 봐요. 왜냐면 모든 참가자들 정말 제 생각은 저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할 때 제가 그냥 어떻게 심사하는지 생각할 때 뭐 스토리텔링, 연기, 어떻게 가사랑 같이 맞추는 거 그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고 잘하는 뮤지컬 배우들 뭐 잘하죠. 그래서 형균이 실력이 엄청 많고 매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보고 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건 되게 그냥 생각 중이어서 어려워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면 그 참가자들 알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잘하면 우리 프로그램 참가자들 더 멋지게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건 좀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확실히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다시금 제가 감히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몰입을 하시면서도 정확한 경계선에서 이렇게 소화해내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마이클 리 씨가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 이 팬텀싱어 2에 대한 소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께서 워낙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지금 취재진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네. 네, 제가 질문. 네, 네. 네, 저는 이데일리 다니는 이정현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시즌이 어쨌든 그 크로스오버라는 그런 장르를 좀 대중 시청자에게 좀 소개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이번 어쨌든 그 소개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 2가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궁금한 건 시즌 2로 오면서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뭐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평가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게 궁금하고 이거는 PD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중에서는 좀 어쨌든 시즌 1 때에 비해서 어쨌든 화제성이 더 높은 상태에서 오디션을 시작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즌 1 때랑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즌 1 때랑 비교해서 참가자들 어떤지 이거는 네, 심사위원 중에 한 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일단 시즌2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시즌2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기자님들께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받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전 시즌과의 차별성 또 조금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제작 발표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간간히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린 얘기는 이런 분들이 무대로 공연장에 가시면 더 많은 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셨던 분들이 이들이 대한민국의 성악가, 뮤지컬 배우, 또 뭐 이런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는 분들, 뮤지션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연장을 가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공연장을 많이 찾아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시즌 1에서 출연자들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해주고 그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 나도 저기 섰으면 혹은 나의 목소리도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다른 성악가분들, 뮤지컬 배우분들, 또 크로스오버 음악 하시는 뮤지션분들 너무 많으셨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도 본인의 목소리가 대중 속에 들리길 원했고 난 이런 음악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대중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또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들이 너무 많이 아직도 있다는 것들, 그게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경연의 구성에 대한 차별성 같은 것들은 사실 뭐 방송을 통해서 조금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여서 아마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1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되게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목소리의 조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또 그런 또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의 또 재미, 이런 것들 저희 프로듀서분들 많이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셨고, 또 그거를 정말 너무 훌륭하게 소화해냈던 시즌 1의 출연자들에 이어서 시즌 2는 한층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도 시청자분들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더 본인들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조합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어떤 목소리가 어디에 어울릴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재미들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말씀 주시면 참가자분들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뭐 오디션이나 무슨 대회들이 매회 기준이 달라지거나 성향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도 시즌 1의 느낌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없던 류의 음악을 오디션 형태로 보시다 보니까 원래 뮤지컬을 좋아하셨던 분들, 원래 성악을 좋아하셨던 분들, 원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들의 선호도가 저희들의 또 주관적 관점과 부딪히기도 하고, 예. 저는 그런 것들, 그 부딪힘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이런 느낌이 좋았는데 왜 윤종신 씨는 저렇게 얘기하지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디션이 처음에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심사하면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심사위원들의 말들을 많이 따라오셨다면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뽑는구나라는 것을 오디션의 역사가 흐르면서 방송화되면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셔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심사위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6명의 취향들하고 결국은 부딪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딪힘들이 노래 하나를 듣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댓글과 같이 심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반영들이 모든 평가들이 저희 6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평가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세상은 다양하구나. 감성이라는 건 다양하구나. 나는 감동받았지만 이 사람은 감동받지 않았구나라는 걸 고루고루 느끼게 되는 게 팬텀싱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감동을 주로 받아왔던 그 음악들이 또 이렇게도 위로받고 감동받는구나라는 또 다른 어떤 음악적 방법을 느끼게 되는 게 팬텀싱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큰 얘기는 이제 저희는 콩쿨이 아니고, 그리고 콩쿨도 아니고 입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보겠지만 그거보다는 뮤지컬 파트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 클래식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극장에 가면 그분들을 볼 수 있지만 팬텀싱어에 나왔던 얘기는 좀 더 큰 대중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중 앞에 저희가 조금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위치가,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이라고 붙이지 않고 팬텀싱어 쪽에서 프로듀서라고 붙인 이유도 이 정말 훌륭한 싱어들을 각자의 업계 말고 범대중 앞에 조금은 더 가깝게 우리가 모셔다 드리는 일종의 다리 같은 역할을 프로듀서들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심사라고 보시지 말고 좀 더 프로듀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저희들의 역할, 또 저희들과의 이견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윤종신 씨에게 지금 방송 때도 한 번 얘기 안 하셨는데 정말 공감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 2분만 더 붙여볼게요. 크로스오버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희나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크로스오버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오페라 가수가 가요를 부르는데 어울렸다. 그러면 그게 크로스오버고요. 아, 오페라 창법이랑 이 곡은 안 맞는구나. 결국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난 음악적 식견이 없어서 이 프로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끌리면 그게 좋은 음악이고요. 방금 윤종신 프로듀서 얘기처럼 저희는 각자의 색깔을 가진 6명의 프로듀서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어딜 가면 그쪽 사람의 의견을 듣듯이 저희들의 얘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노래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성악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나오는데 저 미소 때문에 내가 끌리는 건지 목소리 때문에 끌리는 건지 이런 게 바로 크로스오버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매력과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연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기준이 거기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심사 기준은 정말 저희가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겠지만 저는 약간의 어떤 룰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근데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저렇게 조금씩 바뀌었구나 하면 저도 하면서 진짜 너무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약간 요동치는 그런 순간 맛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룰은 바뀐 것 같고요. 진짜 방송 녹화하면서 느낀 게 제가 시즌 1에는 저도 너무 새로운 방송을 해서 몰랐는데 이 방송을 꼭 한 단어로 꼭 요약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 이 방송이 정말 디톡스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너무 좋은 노래를 혹은 곡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 곡을 또 너무 멋있게 편곡까지 해놓고 너무 멋진 실력자분들께서 앞에서 부르시니까 저보다 더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찾아내지 못한 곡으로 정말 멋진 편곡으로 노래를 부르시니까 정말 힐링을 넘어서서 정말 디톡스 되는 최초의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많은 지금 사실 또 여름이고 해서 많이 지치고 그러셨는데 정말 보신할 수 있는 방송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우리나라 요즘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든데 왠지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정서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방송일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시즌 1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노래는 즐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회 자체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즌 1이 큰 의미를 줬었고 저희가 이 노래를 듣게끔 되고 크로스오버 장르의 노래들 듣고 이건 좋구나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놀라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다면 이제 시즌 2에서는 그런 안 보셨던 분들에게 놀라움은 적겠죠. 하지만 또 새로 보신 분들한테는 또 똑같이 그런 것들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더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런 것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라는 게 정말 이게 경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희가 선곡되는 노래들이라든지 그런 레파토아가 좀 무한한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정말 끝도 없는 그런 퍼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매력들 그게 시즌 2에서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손혜수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많은 걸 알아요. 항상 저는 레파토리 그랬는데 계속 레파토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도 아주 저희가 몰랐던 상식도 특히 요번에 손혜수 선생님 통해서 많이 알게 돼서 저희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좋은 레파토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네, 모두가 함께 배우는 방송 팬텀싱어 2가 바다씨 언제죠? 저희가 디톡싱 할 수 있는 시간 언제 시작되죠? 네. 내일인가요? 제가 모레로 내일 밤입니다, 여러분. 내일 밤 9시에 여러분 정말 궁금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궁금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 꼭 봐주십시오. 기자님 꼭 봐주세요. 네.
제 목소리로 자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바다 씨의 목소리를 잠깐 빌려봤습니다. 네,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시즌 1 보통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특히 이 실력자들 선수들이 기자님 죄송한데 약간 여기 잘 안 들리거든요. 말씀 조금만. 네. 가까이 이렇게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실력자들이 참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력도 당연히 이제 그 선수로 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은 뭐 기본적으로 좋은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오히려 뭐랄까 우리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덕후몰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 때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타 방송 케이블에서 했던 방송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시즌 2가 되면 이제 그 시즌 1을 본 친구들이 이제 도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실력자들 그렇다고 해서 시즌 1 실력자들이 아니란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버금가는 더 훌륭한 실력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또 이 시즌 2의 가장 큰 차별화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 실력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훌륭한 무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방송의 인기, 그러니까 그 덕후몰이에까지 성공하는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시즌2가 엄청난 실력자들이 줄줄이 나왔지만 그 시즌2 자체는 실패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즌3가 그냥 1, 2 합쳐서 뭔가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시즌2에서는 이 가장 큰 변화라고 차별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실력이라면 그래서 이 시즌2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가 일단은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왜 룰이 조금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많은 기자들이 모인 이유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조금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오늘 방송만 보셔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요런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하는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장 큰 뭐랄까요? 제가 지금 올해 통틀어서 계속 여기 지금 팬텀싱어에서 활약했던 친구들 콘서트를 대부분 가서 봤어요. 하다못해 곽동현 씨 최근 단독 콘서트까지도 다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뮤지컬 콘서트도 첫 공연을 봤습니다. 네, 거기서 하신 말씀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도 살짝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김민정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무엇이 가장 이번 시즌2 참가자들 중에는 뭐 특별히 누구라고 꼽기까지는 뭐하겠지만 이런 참가자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좀 자랑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여러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1에 비해서 지금의 참가자들이 실력이 차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차별화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도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좋은 싱어들이 많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시즌 1의 출연자들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사실 시즌 2의 출연자들이 실력으로 상회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사실 드릴 수도 없는 이야기고 드릴 수도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감동을 또 이 프로그램 안에서 받아내시느냐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 출연자들이 해내는 노래들이 어느 정도를 소화해낼 것이냐 그것도 시청자들이 같이 평가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룰이 변화되는 과정은 사실상 기자님 그렇게 질문하셔서 알겠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출연자들도 저희 또 프로듀서 분들도 사실 그날까지 프로듀서 분들과 저희와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낸 거니까 출연자들은 당일날까지 사실 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라운드가 다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룰의 변화를 지금 말씀드렸을 경우는 사실 조금 저희가 라운드 진행에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너무 많은 관심과 콘서트를 찾아주셔서 그 콘서트까지 오셨을 줄 몰랐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시즌 1 피디님 말씀처럼 어떤 실력의 차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너무나 시즌 1에 비해서 너무나 뭐 월등하다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그런 모든 참가자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 정말로 훌륭한 참가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름 밝히면 안 되죠, 아직. 네. 그래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페라 가수도 계시고 또 아주 정말 괴물 같은 목소리를 가진 국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괴물 같은 성량이나 또 톤을 가지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음색에 좀 깜짝 놀래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전 시즌도 그렇고 지금 시즌도 그렇고 이 두세 달 정도의 경연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 세계에서 계속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시던 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시던 분들이 또 다른 파트너와 조화를 이루면서 또 그 파트너의 명수가 계속 3명, 4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시즌 1 때도 굉장히 기대치가 있었던 어떤 참가자들은 경연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어떤 경연자들은 아무리 경연이 거듭될수록 좀 제자리 걸음이지 않았나. 물론 개인적인 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멘트를 약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뮤지컬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도 아마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했을 때 그 경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더 기대치가 저희가 하고 있다는 첫 번째 방송을 봤을 때, 첫 번째 시즌 1에 만나는 참가자들도 생각해 봤을 때, 또 지금 성장해서 콘서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지금 시즌 1의 출연자들을 봤을 때 그만큼의 기대치가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공통적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인데요. 저 윤상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일단 현장에서 귀로 들으시는 거하고 TV 통해서 들려오는 거하고 좀 만족하실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귀로 들으시는 거랑 TV 통해서 들으시는 거랑 갭이 있어가지고 좀 만족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음악 감독님하고 엔지니어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TV의 성능은 다 거의 동일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신하는 측의 단말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생산하는 측의 그 기술력의 차이, 그러니까 음악 감독님과 엔지니어분의 그 기술력의 차이가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진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 페북에 사진 올리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윤상님께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법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잘못하면 이게 되게 어렵게 빠질까봐 제가 간단하게 쉽게 네. 최대한 쉽게 하는데 옆에서 지루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 음악가로서 볼 때 연출, 뭐 그래픽, 화상, 화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악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오디오 수준은 그저 그래요. 어디나. 그리고 심지어 케이블에서는 광고가 메인 방송보다 소리가 높은 경우가 훨씬 많죠.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방송국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 목소리만 나오면 되고 기타 소리 좀 안 나오는 거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오래된 관행 내지는 습관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데 제가 데뷔하고부터 그런 욕심을 부렸으니까 좋게 30년은 싸워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싸움이 안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10년, 한 20년 전, 30년 전, 90년대 초반 음악 프로그램에서 제가 하우스 밴드를 할 때는 타협이라는 건 없었어요.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근데 팬텀은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 다른 프로그램 제가 그쪽 시스템을 다 알아서 드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스텝들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송출되는 마스터링된 방송 음원까지도 저희는 조금 더 그 RMS라고 하는 음량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 값과는 좀 다른 음압 전체를 조금 올리는 건데, 대한민국 모든 음악 방송은 여러분 음악을 좋게 들으시려면 볼륨을 높여주세요. 저는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좋은 음악이 나오면 내 귀를 건드려 줘야지 왜 내가 볼륨을 올려야 됩니까? 왜 듣기 싫으면 광고 소리는 내가 왜 크게 들어야 돼? 조금만 좀 가라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은 제가 제어 담당을 죄송합니다. 워낙 또 이 소리에 대한 또 굉장히 애착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생방 쭉 가다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경연 때 라이브 때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생방 라이브를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 말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스텝이 모여도 못 만들면 그건 정말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음향을.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상 씨.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테너쇼 임준필 기자입니다.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시즌 1, 2 실력 차이가 이제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시즌 1이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근데 시즌 2를 그렇게 이제 시즌 1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전 시즌을 봤던 시청자들에게 이 시즌 2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좀 뭐랄까요, 그 자신감 있는 무기랄까, 예,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랑해달라고. 자랑 타임입니다. 네. 아까 김문정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듯이 시즌 2에는 조금 더 다양한 톤의 목소리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1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테너, 바리톤, 베이스 혹은 이런 그 성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TV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시즌 1을 보고 사실 테너의 소리는 유슬기의 소리야, 백인태의 소리야, 이동신의 소리야 라는 것, 저렇게 노래하는 것이 테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손혜수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조금씩 이제 그 성부와 그 안에서 나눠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듯이 사실 테너만 해도 굉장히 불리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소리의 톤에 따라서 렛제로도 있고요, 스핀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 충분히 풀 텐데 아마 이번에는 그 조금 더 세분화된 굉장히 다양한 소리의, 그러니까 테너라면 예를 들면 굉장히 정형화된 이런 소리를 낼 거야라는 톤을 갖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테너, 베이스라면 전형적으로 이런 음까지를 내는 영역을 커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상의 영역을 내는 베이스 혹은 바리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들의 소리의 합은 또 조금 다른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시즌 1보다 좋아요? 약간 이렇게. 근데 사실상 좋고 싫은 것들은 저희가 아까도 선배님들 말씀하셨듯이 음악이란 게 너무나 개인적인 거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감동치가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어떤 분은 그 노래에 별로 감동을 못 받고 저거 혹평을 했던 게 저희 팬텀싱어의 어떤 패턴이고 그게 저희 팬텀싱어만의 특이한 점이라면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팬텀싱어 1의 출연자들 충분히 감동을 줬고 그들에게 너무 지금 고마워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너무 많으실 거고요. 또 어떤 다른 분들은 또 시즌2의 보컬의 매력을 느끼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저희는 충분히 자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마지막으로 이 쉽게 얘기해서 시즌 1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32명이 전부 다 바뀌었다는 거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지문이 있듯이 원에서 왔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참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짐을 갖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성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다 틀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느끼는 매력들도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고 그분들이 예선부터 이렇게 또 성장하는 과정들을 또 보면서 또 그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 것 같아요. 저희도 맨 처음 시즌 1에 했던 32분이 처음부터 좋았던 분도 있었지만 점점 성장하는 그 과정들과 그런 노래에 대한 애착과 매력을 보면서 또 그분에 대한 소리를 더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32명의 전혀 다른 소리가 다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 이제 전문적인 음악적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또 장르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결국은 근데 팬텀싱어의 성공을 이끈 것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냥 30, 40대 이상의 50대, 60대 어머님들까지 음악에 대해서 이런 테크닉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는 분들이 TV를 보시다가 왜 저 젊은이가 노래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감동이 되지? 저거 아는 노래인데 왜 저 친구가 부르는데 왜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하는 그런 정서적 움직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동안 몰랐던 목소리, 또 몰랐던 노래, 또 몰랐던 음악의 선율이 왜 나에게 감동을 주지?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그분들이 TV 앞에 모여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온라인에서 흔히 말하는 노래 클립을 찾아서 듣고 하게 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친구들이 주는 그 울림과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혜우 선생님 말씀대로 그 친구들이 바뀐 거죠. 또 새로운 분들로. 예,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아마 비슷한 울림을 또 더 나을 수도 있는 감동을 아마 주실 거예요. 저희도 작년에 보고 이번엔 어떨까 했는데 또 첫 예선 때 뭉클뭉클했던 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방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방송을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아마 시즌 1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일단 그런 정서적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사실은 포르테 디 쿠아트로도 그렇고 우리 갈라 콘서트도 보면 객석을 보면은 콘서트를 주로 메우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팬텀싱어의 수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요번에는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져봅니다. 네. 네, 늘 또 여성 팬분들이 기대하시듯이 또 정말 멋진 외모에 어떻게 저렇게 노래까지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정말 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1탄처럼 시즌 1 때처럼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정말 많이 또 참가해 주셨고 목훈남, 목소리 훈남, 목색남, 목소리 섹시남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같이 너무 기쁘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또 눈도 호강하면서 귀도 호강하는 그런 정말 멋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도 바다씨는 금세 별명 2개를 지어내셨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 동시에 손을 드셔가지고 이 질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스타 이소희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음악 무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는 느낌보다는 음악 시장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은 뮤지션이기도 하니까 그런 다른 분들의 무대를 보면서 배운 점이나 반성했다거나 새롭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어떤지 궁금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즌2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6명이 요번에 심사위원이 아니고 사실 프로듀서인데요. 요번 시즌2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견들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는 좀 심사를 많이 봐왔고 윤상 씨도 그랬었는데 이제
방송에서 좀 말을 아끼셨던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확연한 의견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하고, 예. 왜냐면 저희들은 의견을 합의를 보는 프로듀서가 아니고 각자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날 거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10년, 20년 성악을 발성을 배워온 분한테 제가 발성이 왜 그렇죠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발성 공부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경우에는 또 손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김은정 감독님은 또 뮤지컬 배우가 나왔을 때, 뮤지컬 가수가 나왔을 때 또 연기적인 측면, 그걸 또 제가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사위원, 프로듀서의 6명의 관점들이 다 달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저는 터치 안 하고, 결국 이분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앞에 무대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관점, 매력이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있다 없다라는 측면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더 폭넓은 사랑을 받고자 이 무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6분의 관점이 다 다른, 그리고 실제 이견이 충돌을 해서 조금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즌2가 될 겁니다. 그것이 아마 편집도 하시겠지만 아마 최대한 여과 없이 그것들 보는 재미, 6명의 다른 관점이 한 싱어를 통해서 부딪히는 것을 보시는 것도 시즌2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진짜 기자님들 계시니까 저의 진짜 속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최근에 타자의 추방이라는 혹시 책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요즘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 안에서 뭔가 정화되고 이런 같이 방송하면서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방송이 제가 녹화를 하면서 이 방송을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방송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소리가 있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어서. 네. 네. 바다씨가 이렇게 자랑하는 방송 내일 저녁, 내일 밤 9시에 공개가 됩니다. 팬텀싱어2 JTBC 통해서 8월 11일 내일 금요일 밤 9시,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꼭 확인, 본방사수 해주시고 또 멋진 모습들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팬텀싱어를 기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우리 프로듀서 6분과 그리고 제작진의 대표이사 김영중 PD님께서 짧게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혜솔 선생님 목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시즌2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32명의 정말 새로운 매력과 그들의 또 성장 과정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도와주는 역할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설명해주는 역할들을 또 충실히 해나갈 것이고요. 많이 애정과 관심 가져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9시 팬텀싱어2 여러분 꼭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멋진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넘버를 귀호강하면서 즐기시는 안방 1열 VVVIP 자리를 꼭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팬텀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2009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오디션 심사위원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쉬지 않게 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예, 올해도 좋은 분들 뽑는데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함, 싱어 보컬 분들의 간절함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뭐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 정말 진부하지만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무대 위에 계신 7분이 전해주신 이 팬텀싱어를 향한 그런 애정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여러분의 기사와 사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꼭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손혜수 씨께서 32명이 다 바뀌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 팬텀에서 이 진지 개그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 피식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차이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1과 비교해서 뭐가 낫네 보다는 시즌 1은 이만큼 훌륭했다. 시즌 2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팬텀싱어 2를 봐주신다면 정말 이 음악을 정말 끝까지 완벽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 그리고 깜찍한 포즈들 여러분 다 놓치지 않고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